네,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 박용순입니다. 저는 오늘 창업벤처 생태계의 현재 모습과 향후 창업벤처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최근 창업벤처 생태계의 모습과 이 생태계가 많이 성장을 했는데 성장의 원인, 왜 성장을 했는지, 그 다음에 이런 창업벤처 기업들이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바와 우리 생태계를 바라보는 외신들의 모습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에서 제시한 창업벤처 관련 국정과제와 경제정책 방향,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창업벤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업벤처 생태계의 최근의 모습을 말씀드릴 때 양적으로 굉장히 성장했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적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지표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벤처 투자, 벤처 펀드부터 창업기업의 증가까지 많은 지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벤처 투자와 벤처 펀드 결성 금액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벤처 투자 금액은 약 7.7조였는데 19년, 20년을 보시면은 4조 원대에 있다가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아예 5조, 6조를 건너뛰고 7.7조로 급격하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벤처 펀드 결성 역시 거의 10조에 가까운 이제 9조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유니콘 기업은 현재 유니콘 기업은 18개가 있는데 불과 한 4, 5년 전에 3개에 불과했었고요. 누적 유니콘 기업 수를 제가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유니콘 기업은 아시는 대로 비상장 기업 중에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는 기업들인데 유니콘 기업이 된 이후에 M&A나 IPO로 빠져나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도 역시 성장을 한 거기 때문에 누적 숫자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나라도 유니콘 기업이 많이 늘고 있지만은 실제로 작년에 벤처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되고 기업 가치가 상승하면서 전 세계 유니콘 기업 수는 거의 더블이 될 정도로 20년 말 515개에서 21년 말은 무려 443개가 늘어갔고 958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나라만 늘은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오히려 더 증가폭은 큰 상황이었습니다. 유니콘 기업이 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 가치 1천억 이상의 기업도 지금 작년 말에 435개로 크게 늘었고요. 한 해에 100억 원 이상 투자를 받는 기업들도 20년에 비해서 2배 넘게 증가한 157개로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100억 원 이상 투자를 받는 기업들은 사실은 후속 투자를 받는 기업들에 해당하는데 이 100억 원 이상 투자 기업 수가 늘었다라는 거는 다른 지표로 보면은 후속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고 저희가 통계적으로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벤처 투자를 받은 기업뿐만이 아니라 벤처 기업 수도 지금 3만 7천 개 가까이 되고 있고요. 매출이 1,000억이 넘는 1,000억 벤처라고 불리는 기업들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1,000억 벤처 그래프를 보시면은 20년 말 기준입니다. 저희들이 결산을 한 뒤에 이 통계조사를 하기 때문에 633개가 있는데 신규로 진입한 게 62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벤처 기업 확인 제도를 작년 2월 달부터 개편을 하고 있는데 그때 새로 바뀐 게 혁신성장 유형이 추가되고 보증이나 대출을 받을 때 기술성 평가를 받은 기업들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보증대출 유형이 폐지되고 혁신성장 유형이 새로 생겨난 건데 지금 주목할 만한 거는 혁신성장이 새롭게 도입되면서 벤처 투자랑 연구개발로 벤처 확인을 받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기존에 보증대출로 받은 기업들이 벤처 투자나 연구개발 쪽으로 재확인을 받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벤처 투자를 작년에 규모가 늘은 것처럼 벤처 투자를 받은 기업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벤처 투자 유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창업기업 동향을 보면은 부동산을 제외하고 한 해에 창업되는
기업들이 개인 사업자 포함입니다. 110만 개가 되고 있고, 고무적인 거는 기술 창업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기술 창업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제조업하고 전문 서비스업 이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양적인 확대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성장 측면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한 거는 최근 우리 창업 벤처 생태계의 큰 사건 중에 하나였고, 그 다음에 딜리버리 히어로가 우아한 형제들을 인수했다거나, 나스닥 상장사인 매치그룹의 하이퍼커넥트 순수 토종 스타트업인데 여기에 2조 원 이상의 그 인수자금을 주면서 매수를 했던 것도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투자자들도 그 국내 스타트업에 굉장히 큰 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있었던 CEO 혁신상에서는 약 89개의 중소벤처기업들이 혁신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 질적 성장하고 벤처펀드의 수익률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느냐라는 부분은 조금 저희가 생각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벤처펀드가 청산을 할 때 수익이 났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IPO를 많이 시켰거나 좋은 금액에 매각을 했거나 그렇기 때문에 청산 수익이 올라가는 거고, 그 내용을 보면은 결국은 좋은 기업들이 성장을 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적 성장 파트에 벤처펀드의 청산 수익률을 넣었었는데, 21년도에 보면은 평균적으로 작년에 청산한 펀드의 수익률이 12.4%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를 보시면은 청산한 펀드 50개 중에 수익을 냈던 펀드가 37개, 약 74%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벤처 창업 생태계가 성장을 한 거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그 생태계의 주체인 민간, 그 다음에 정부, 이 두 주체의 역할과 노력, 그 다음에 협력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성장의 원인을 질 좋은 창업의 증가부터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경험의 축적을 먼저 좀 꼽고 싶습니다. 벤처 제1품, 그러니까 2000년 초기 전후, 90년대 말, 이때 벤처 버블이 이제 꺼질 때, 그때 준비 안 된 창업 묻지마 투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버블이 생겼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준비 안 된 창업이라든가 묻지마 투자,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학습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양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경험의 축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묻지마 투자 같은 경우에 제가 언급하고 싶은 거는, 과거의 벤처 캐피탈들은 초창기에 자본금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자본금 투자는 거의 없는 상황이고 2, 3%밖에 안 됩니다. 모두들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를 한다는 거는 다른 LP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책임성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의 축적이나 투자 형태 펀드 레이징의 방식이 바뀌면서 성장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 좋은 창업의 증가, 펀드 중심의 투자, 방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 법인 등 민간 벤처 출자자가 증가하면서 투자도 많이 확대되어 있고, 정부 쪽에서도 예산 확대라든가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표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데, 인쇄된 제본을 좀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양해 말씀드립니다. 민간과 법인 출자자 현황을 보면은 17년도에 약 개인이 3,473억 원에서 21년도를 보면은 1조 4천억, 4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5,195억 원에서 1조 6,625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법인인 민간 출자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쪽에서 수익이 기대된다, 그렇게 좀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민간 출자자가 증가하면서 모태펀드의 비중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거의 관주도의 벤처 캐피탈 정책, 벤처 투자 정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비판과 지적이 있어 왔는데, 모태펀드의 비중을 몇 가지 기준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모태펀드가 출자한
모태 자펀드의 비중이 17년도에 금액 기준으로 73.7%였는데 21년도에 43.5%로 거의 30%포인트 줄었고요. 펀드 수 기준으로도 56.1%에서 28.5%로 반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펀드 전체, 국내에서 결성되는 펀드 전체에서 모태펀드가 출자하는 금액 비중이 25.2%에서 작년 말에 17.3%로 8%포인트 가까이 줄었습니다. 요거는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거고요. 이렇게 민간들이 많은 노력을 하면서 정부도 같이 노력을 했었는데 크게 예산하고 제도적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예산 측면에서는 중소기업 전용 R&D 금액이 한 2배 정도 늘었고요. 창업 예산도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창업기업 전용 융자 2조 원을 뺀다 하더라도 금년 예산이 1.7조 원, 17년도에 비해서 3배 가까이 늘었고 모태펀드 예산도 05년에서 16년까지 12년도 가까이 모태펀드에 출자된 예산이 2.4조 원이었는데 17년도에서 22년 5년 사이에 4.8조 원 정도가 예산으로 책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있어서는 그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벤처 확인 제도의 개편과 벤처 투자 촉진법의 제정, 창업 지원법의 전면 개정, 규제 샌드박스 기술 보호 등이 제도 등이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CVC랑 복수결권을 좀 특정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CVC는 금산분리의 예외를 뒀던 거고 복수결권은 상법 1주 2일 의결권의 예외를 뒀던 거기 때문에 이 벤처 캐피탈이나 벤처 정책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CVC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 말에 시행이 되어 있고 당초 취지가 대기업의 많은 유보 자금을 국내 벤처 투자 그다음에 M&A 활성화 되게 하자 그래갖고 금년 3월에 동원그룹이 이로 CVC를 설립을 했고요. 복수의결권은 현재 그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이 취지는 그 창업자의 경영 유지를 하면서도 대형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하자. 그래서 대형 투자를 받아서 유니콘 기업이 될 수 있게 하자라는 거였습니다. 지금 CVC 쪽에서는 그 대기업 쪽에서 그 몇 가지 규제를 풀어달라라는 요청이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일반 지주회사의 CVC는 해외 투자가 20%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해외 투자를 풀어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당초 취지가 대기업의 자금을 국내 벤처 투자, 국내로 유인하자라는 거였기 때문에 아직은 정부에서 그 내용의 그 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은 성장을 했다. 그 다음에 이 성장을 하는데 민간과 정부의 역할이 같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한번 해보자 해서 작년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창업벤처 생태계 지수라는 거를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 전문가들과 논의를 해서 그래서 이 창업벤처 생태계는 표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양적으로 그 계량 지표들을 다 종합을 해갖고 가중치를 두고 창업 생태계만 지표를 만들 수도 있고 벤처 생태계만 지표를 만들 수 있고 창업 벤처 생태계에 걸쳐 있는 기업과 벤처 캐피탈, 정부 이 것만 따로 지표를 만들 수 있게 매트릭스 구조를 만들었고요. 종합한 결과를 보면은 그 종합 주가지수처럼 2010년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양적으로 얼마나 팽창을 했느냐 21년도에 측정을 해보니까 3배 넘게 그 생태계가 확대가 되었다라는 그 결론을 저희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창업벤처 생태계가 커지면서 작년, 재작년에 이제 제2벤처붐이라는 그 말들이 많이 나왔었고 우리 생태계를 외신들도 주목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니케이나 월스트리트 저널, 블룸버그 등등 해갖고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외신에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이제 갖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많이 정부에서 홍보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지만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19년 말 기준으로 보면은 그 4대 그룹이라면 뭐 현대차, 삼성 등등, LG, SK 등등이고요. 4대 그룹의 고용 인원보다 많다라는 게 저희가 통계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바고, 특히 작년 말 기준으로 작년에 벤처기업이었거나 작년에 벤처 투자를 받은 기업들이 얼마나 고용을 늘렸는가 저희가 그 조사를 했고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 대상은 36,000개 정도였고요. 그러니까 벤처 확인을 받은 기업과 벤처 투자를 받은 기업, 교집합을 빼고 나온 그 합집합입니다. 그 고용 증가율을 보면은 저희가 4%였는데, 그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통계청 전체 취업자의 고용 증가율이 2.9%, 고용정보원의 전체 피보험자의 고용 증가율이 3.1%였습니다. 거의 3배 가까이 벤처 스타트업이 고용을 늘리고 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파트로 그 국정과제, 향후 창업 벤처 정책 방향이 국정과제에 부합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국정과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국정 비전은 일 잘하는 정부, 역동적인 혁신 성장 등등이 있고, 저희는 역동적인 혁신 성장 파트에 들어 있습니다. 역동적인 혁신 성장이라는 거는 성장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부는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되고, 지금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규제를 풀어서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와 관련된 벤처 캐피탈, 벤처기업, 스타트업과 관련된 그 국정과제는 창업부터 사업화 성숙 단계까지 완결형 패키지 정책을 구축하겠다라는 거하고, 모태펀드 규모를 확대하겠다. 그 다음에 사업 전환 제도전 환경도 개선하겠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국정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창업 중심 대학을 확대해서 대학을 창업 요람화하겠다라는 분야하고, 신산업 분야 육성을 하겠다라는 거, 벤처 투자 확대, 특히 벤처 투자 확대에 있어서는 청년 여성 지원을 많이 하겠다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서 현재 중기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니콘 프로젝트를 글로벌 관점에서 한번 다시 설계를 해보자라는 게 있었고, 규제 자유 특구도 조금 더 고도화를 하자. 그 다음에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을 해서 투자가 확대되고 규제가 전폭적으로 완화되는 그런 혁신 특구를 조성해보자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경제정책 방향은 최근에 그 6월 16일 날 정부에서 발표를 했던 부분이고, 여기서 또 그 공정 부분, 자유와 공정 부분을 보면은 자유로운 시장 경제, 그 다음에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민간 중심의 역동 경제, 체질 개선 도약 경제 등 모든 것들이 그 벤처 캐피탈, 벤처 기업, 스타트업과 관련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창업 벤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일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는 규제 혁신입니다. 규제 혁신은 특히나 각 부처가 혼자 풀 수 있는 규제도 있고 여러 부처에 묶여 있는 규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덩어리 규제를 좀 풀어보자라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앞으로 기울일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글로벌화입니다. 창업 벤처 정책을 좀 나눠보면은, 창업 쪽에서는 창업 기회를 확대하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창업 중심 대학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시니어가 같이 창업을 할 수 있는 세대 융합형 창업 지원, 그 다음에 재창업, 그 다음에 민간 주도의 창업 부분에서는 팁스가 있었는데, 팁스와는 조금 다른 부분의 그 팁스 프로그램과 유사한 정책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격차 1000 프로젝트 해서 2차 전지나 AI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끌고 나가야 될, 선도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창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벤처 쪽에서는 지금 벤처 확인 제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그 새로 개편이 돼갖고 추진이 되고 있는데,
몇 가지 검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올 거고요. 벤처 성장 생태계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복수결권하고 스톡옵션 비과세 확대는 6월 16일 날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 현재까지 스톡옵션 행사를 할 때 비과세 범위가 5천만 원이었는데 이거를 2억으로 늘리겠다라고 숫자가 박혀서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계속 지향하는 바는 벤처 투자 시장에서는 여전히 민간 중심의 벤처 투자 제도고요. 이를 위해서는 그 민간 중심이라는 개념이 뭐냐 그랬을 때는 결국 민간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민간이 선별하고 민간이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에서 민간 자금이 확대될 필요성가 있다라는 거하고 국내 VC들도 마찬가지고 해외 VC들도 마찬가지고 현재 벤처 캐피탈 제도는 뭐뭐뭐를 할 수 있다라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는 끊임없이 발전을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벤처 캐피탈이 수요가 있는 제도, 그 다음에 해외 벤처 캐피탈이 봤을 때 자기네들은 그 나라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그런 제도가 없는 부분들, 그런 선진적인 제도들을 도입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혁신 시스템 관련해서는 그 대통령님께서 모래주머니라는 표현을 쓰셨고 모든 부처가 규제혁신 부처라는 인식하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새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 시스템은 언론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과거 정부와 다른 좀 체계를 갖고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림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벤처 캐피탈에 좀 한정해 갖고 그 벤처 투자 제도 변화를 좀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의 벤처 투자 제도가 창업지원법 87년도에 만들어진 창업지원법과 98년도에 만들어진 벤처기업법에 나눠져 있었는데 이 20년도에 벤처투자법이 제정 시행이 되었고요. 제정될 당시에 벤처투자법에서 보면은 투자 금지 업종들이 대폭 완화가 됐고 세이프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됐고 과거에 펀드별로 규제를 하던 거를 총 자산으로 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하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말씀을 드리면은 펀드별 규제라는 거는 어떤 VC가 펀드 2개를 갖고 있으면 과거에는 각각 펀드에 대해서 40% 이상을 창업 벤처기업에 투자를 했어야만 됐는데 총 자산으로 바꾸면은 예를 들면 100억짜리 펀드가 2개가 있다고 치면은 200억이기 때문에 거기에 40%인 80억 원만 창업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럼 합펀드 100억짜리에서 80%는 그렇게 투자를 하고 나머지 펀드는 그런 규제 프리가 된 펀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해외 투자나 그 중견기업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특수관계인 제도를 완화를 해갖고 특관자 범위를 확 줄였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후속 투자가 굉장히 자유로워졌고 실제로 후속 투자가 늘어나고 대형 투자가 늘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 지금 그 국회 심의 중인 내용은 컨버터블 노트하고 벤처 탭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펀드가 SPC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가 설립되는 것도 국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에서 심의가 되고 있지만 저희가 대책을 발표해서 앞으로 이런 것도 도입을 하겠다라고 한 것 중에 하나가 펀드의 실리콘밸리식 지배구조입니다. 지금은 창투사가 펀드를 만들어갖고 운용과 관리가 이제 동일 주체에 의한 거지만은 그 펀드별로 별도의 업무 집행 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지배구조로 바꾸는 거고요. 벤처 캐피탈 협회 중심으로 민간 자율 규제 방안도 근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계랑 좀 상의를 해가면서 해나가겠습니다. 벤처 확인 제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요거를 갖고 온 거는 확인 제도의 변천보다도 확인 제도 이대로 그냥 계속 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벤처 확인 제도의 유형 중에 하나가 벤처 투자 확인 제도인데 벤처 투자 금액을 5천만 원 이상 받으면 벤처 확인을 받을 수 있는데
벤처 투자 건당 금액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거고 5천만 원은 98년도에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기업의 혁신성을 판단을 할 때 5천만 원 갖고 가능한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투자를 받아서 벤처 확인을 받았는데 유효기간이 3년인데 3년 이후에 다시 5천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갖고 벤처 확인을 받는다. 그럼 이 기업이 혁신성이 과연 유지가 되는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랬고 이런 고민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향후에 저희가 벤처 정책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정책 방향이 있습니다만은 현 여건이 굉장히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 금리 인상과 이제 긴축 재정 등으로 투자 보수화에 대한 우려가 있고 그 LP들의 유동성 확보 때문에 펀드 결성의 애로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발전으로 국경 없는 시장이 되고 있고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벤처 캐피탈에 대해서도 ESG 등 사회적 가치가 요구되고 있고 이게 확산되면서 뉴 노멀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 긴축 재정과 맞물려서 상장 시장이 침체가 되면은 회수 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돌발 악재들이 있습니다. 중국 코로나 봉쇄라든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것 때문에 공급망 불안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그 금리 인상과 긴축 재정에 대한 영향을 좀 저희 쪽에서 살펴보면은 일단 국내 벤처 투자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해 갖고 여전히 저희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게 포인터가 되나요? 포인터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작년 1분기 1.3조 원에서 금년 1분기가 2조 원이 넘는 규모로 역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펀드에 좀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보면은 미국과 한국을 비교를 해보면은 일반적으로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진행되는 동안에 벤처 투자는 증가를 하는 게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미국도 보면은 작년 1분기부터 4분기 증가 추세에 있었는데 미국은 1분기와 작년 1분기와 올해 1분기가 거의 유사한 수준인데 4분기에 대해서는 비교해서는 좀 많이 줄어 있는 건데 이건 추세적인 기저효과이기 때문에 그게 특이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일단 미국 벤처 투자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뭐 피치북 이런 데를 살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우려하고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려가 있는 상황인 거고요. 다만 그 미국 벤처 투자에 있어서도 초기 기업 투자는 좀 영향을 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장 시장이 침체가 되니까 오히려 프리 IPO나 후단의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미국은 그런데 또 유럽은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양상을 보면 유럽은 조금 증가를 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갖고 전 세계 벤처 투자는 지금 굉장히 혼조세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국내도 근데 이제 1분기까지는 그런데 2분기 통계가 이제 곧 나올 거고요. 2분기까지는 그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증가 추세는 유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본격적으로 벤처 투자가 위축이 될 거냐, 펀드 레이징이 위축이 될 거냐 하는 거는 사실 3분기 이후에 좀 그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은 그 지금 앞으로 벤처 정책에 대해서는 그 국정 방향과 방금 말씀드린 대내 여건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벤처 3개년 계획을 그 발표를 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벤처 기업과 벤처 캐피탈을 포함한 벤처 과거와 현재 모습을 총망라해서 역사를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25년사라는 거는 벤처 확인제도, 그러니까 벤처 기업법이 제정된 게 98년도였기 때문에 대략 25년으로 보고 벤처 25년사와 벤처 3개년 계획을 같이 내보낼 계획이고요. 벤처 25년사는 뭐 대책 발표 그런 건 아니고 일종의 뭐 참고하시라고 책 발간 정도가 될 것 같고 3개년 계획은 정부 정책으로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딱 31분 됐는데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